일방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의 실체를 전 국민들이 알아버렸고 법치와 공정이 모두 무너뜨려지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보았고 대통령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을 보면서 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뽑은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와 국가의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 제 제자들이자 제 자식 세대들 아닙니까? 2030 세대들 큰 소리로 고함만 외쳐주십시오. 아빠 멋있다. 아빠 멋있다. 2030 세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울지 마. 대신에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하는 이 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법과 절차가 지켜지는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거리로 뛰쳐나오고 아스팔트 위에서 목소리를 먼저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먼저 만든 단어입니다. 비상계엄이 아니며 이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주고 법과 질서 무너지면 모든 국가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한 그 비상계엄이 모든 국민들을 일깨우는 계몽령입니다. 전환기는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단지 우리 2030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단지 그들의 오히려 모습이라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뿌리고 그냥 이렇게 강단에 섰을 뿐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언론의 편파 보도에 적나라한 현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리한 재판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계몽이라고 저는 100% 저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비상계엄 직후에 10%밖에 되지 않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 넘어간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오늘 저녁 뉴스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60%가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바라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국민을 거역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며 헌법 정신을 유리는 민족의 역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고전 날씨를 뚫고 달려오신 바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살려내고 무너지기 직전에 대한민국을 살린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여기 와 계시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언론 기자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 국민 상식파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 보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보다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10배, 20배, 100배가 많아지니까 놀라서 어떻게든 분열시키고자 광화문파, 여의도파, 구치소파, 우리 부산파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지만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구치소 앞이든 이곳 부산이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모두가 같은 마음의 애국자들이 모인 국민 상식파이고 모두 애국자들입니다. 저기 닦는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언론이 있다면은 그 언론들은 극좌빨 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극좌빨 가짜뉴스 퍼뜨리는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언론이라 생각하시고 찾아가서 댓글이나 방송사에 그따구로 하지 말라고 항의죄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발 통합되도록 언론인의 양심을 걸고 좀 노력해 주십시오. 언론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여기 옆에 와서 취재하고 계시는 수많은 언론인 기자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 우리의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우리 편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용서해드리고 다 같이 통합되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통합에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이거 미친 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깊은 계몽령의 뜻을 알고 지금은 우리 대통령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뜻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복귀하시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못다한 계획을 다 이루어내고 이번 비상계엄으로 계몽이 되고 또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이 드러나는 선관위나 공수처나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함께 계획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그 뒤로 현재 87년 만들어진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이란 9차 헌법은 국민들은 당연히 이
공약이나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4년 연임제라든가 이런 개헌도 함께 야당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덧붙여 야당과 언론에서 부추기는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남은 3년간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제2의 건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드러난 비상계엄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과를 개혁해가고 새롭게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이제는 21세기형 첨단 디지털 선진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 한가운데 들어가서 누구야? 여기에 모인 우리들 100만 명 속에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절대로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업화를 이룬 경제성장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땅에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YS, DJ 이분들을 존경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산 경남 출신으로서 언제나 동서통합, 지역통합, 비록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비록 욕먹더라도 실용주의가 중요하다 하시면서 한미 FTA 체결하시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도를 통해서 확고한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또 존경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실용주의 국익을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서 통합되어 가야 된다고 하셨던 이런 노무현 정신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소망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즉시 직무 복귀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모인 우리 모두가 국민 상식파이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모인 통합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강사일 뿐입니다. 그 2030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 다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겪었던 우리는 일제로부터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고 광복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이라는 3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치는 동족상잔의 비극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유 한 방울 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놀랍게도 현재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와. 제조업 강국 5위, 와. 국력은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넘어서 바로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세계가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도 언론인들은 잘 보도하지 않는데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난해 2024년 지난해 수출액은 무려 6,6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속에서 국제무역 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업적에 현재 이런 귀한 소식을 듣게 만들어주신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갇혀있지 않습니까? 갇혀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한번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가정과 자식 세대들 먹게 살게 하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의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늙어서 주름은 깊어지고 기력은 약해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 속에서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자식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크게 호강 한번 못 해보시고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 시골 경산에는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신 우리 부모 세대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께 감사의 뜻으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멋있다. 종이 넘기는 것도 멋있다. 종이 넘기는 것도 잘생겼다.
미남이다 미남. 결혼한. 제가 사실은 억수로 솔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2,000명 의료개혁 의대생 못 박아놓고 할 때도 좀 지나치다는 말씀도 생각도 들었고 뭐 이래저래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바로 원래 세란식 충신 가빈 사양처 이런 말이 있듯이 나라가 어려워져 보면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드러나게 된 자. 이번에 저는 공수처에서 우리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법 체포 과정, 불법 체포영장 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가서 무려 3,000명이나 넘는 경찰을 투입해서 그 당시에 관저 밖에서 탄핵 찬성 반대 시민들도 모여 있었고 경찰과 그리고 관저 안의 경호처가 극단적으로 충돌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야당에서는 총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인데 총 맞아가면서 끌어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진정 지도자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반면에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관저 밖에 탄핵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모두 우리 국민이고 소중한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맞아요. 단 한 명도 다칠 수 없다. 절대로 충돌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희생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때 진심을 알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 중에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아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못나고 나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밑에 부하들을 살리겠다고 너무 귀하다고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2030 세대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면 내비로 일개 국민이고 일개 시민이지만 내라도 나서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오산서스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되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명 한 명의 국민들 소중한 게 생각하신 것처럼 저 역시 이름에 천한 길,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2030 세대들을 대신해서 낯선 사람에 불과하니까 제 이름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하나 좀 주십시오. 여기 있어요. 물 있어요. 물 여기 있는데. 밑에서 올라온다. 제가 54년간 살면서 1987 때 민주화운동 이후로,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바로 12.7 그 집회 100만 명 모인 이후로 저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처음 봅니다. 다른 카메라 돌리지 않게. 이번에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갇힌 우리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 위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있다는,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올라갈지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야당에서는 지금 뭐가 그래 급한지 똥 누러운 개처럼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급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100만 명,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인들도 이것을 잘 보도해 주십시오.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 불리한 헌법재판관들을, 워낙 중대한 내용이라서 오직 사실에 근거한 것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리한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겸하고 있는 문영배. 지금부터 불리한 재판관들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리한 재판관들이 그동안 저질렀을 듯한 많은 과오들을 생각하며 그 상처받고 피해받았던 또
헌법재판관이 잘못해서 패소해서 고통받았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절대로 존칭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의 첫 번째 사실은 이재명 야당 대표와의 너무나 친분이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말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적 관계로 헌법심리에 재판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도를 넘었습니다. 문영배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사람은 김재동, 김어준, 이재명. 그런데 다 몰랐다. 이렇게 자신의 과오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입니다. 겁쟁이. 문영배 나가라! 쫄았다! 그리고 문영배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문영배 본인은 극좌파라고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문영배 나가라! 그리고 우리법연구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역시 이번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가 새로 계몽을 통해서 알려진 단어가 바로 사법부 내의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닙니까? 그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곳인지 단순한 독서나 연구 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라고 당시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이 지역 출신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두 번째,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미선 재판관의 과오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13억대 주식을 가진 회사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에 그 전후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정해야 될 재판관이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너무나 비겁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 사정도 모르고 그 재판에서 패소해서 너무나 고통받을 패소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너무나 사악한 짓입니다.
가장 기본인 법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재판관이 양심을 발휘해먹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파렴치범이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이해충돌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이런 재판에 이해충돌에 연관되는 재판은 깊이 신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세 번째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들이 휴전선에서 혹시나 침략해 올 북한 공산당에 맞서서 목숨 바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된 적이 북한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없는 재판관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네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을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나가라! 자기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현재 본인이 재판관으로 있는 심판의 아들 거기에서 여동생이 한쪽을 편들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 40여 현재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이 규정상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위헌 법률을 역시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이틀이 지나면 2월 3일입니다. 월요일 날 되면 그날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를 중심으로 해서 2월 3일까지 위헌 법률 여부를 신속 판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빨리 40역을 헌재에서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아십니까? 40역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또 그놈의 집단
진보적이고 가장 좌파라고 했던 아까 문영배처럼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며 뉴스 보도에 의하면 마흔여건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전환길이 이런 말 하면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에 언론 보도에서는 전환길이가 이제 선관위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왜곡 보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흔여 이들에 대한 과거 행적들과 지금 행해지는 일들은 모두 100%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승복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관들인지 아닌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전환길이 문제입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문제입니까? 헌법재판관에서는 공정성을 상실하는 순간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리 빨리 우리 대통령을 급하게 탄핵 심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흔역을 왜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지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대로 두면 어떤 심판이 될지 예측 가능한 지난주에 헌재 탄핵 심판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탄핵 소출받았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탄핵 기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재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의한 재판관 4인이 탄핵 인용, 다시 말하면 탄핵을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근한 지 2시간도 돼서 업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해서 또 그들만이 믿는 험지에다가 보내놓고는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4대4가 나왔는데
그 탄핵 심판 인용했던 그 사인이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찍겠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법과 헌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자기들 정치 성향대로 그냥 판결 심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믿어왔던 우리가 바보였던 것입니다.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뜻으로 명령합니다. 업보다 전환기! 구독과 좋아요. 첫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첫 번째, 상기 불의한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 기피 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에 과거 군대 하나회 갔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40여건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 만약 재판 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국민들께서는 혹시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담당 변호사들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저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또는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나 출신인지를,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전체 판사 3,214명 중에서 이미 탈퇴했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합쳐서 대략 15% 되니까 3,4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 그대로 법원 내 요직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선량한 판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해 왔는지 아십니까? 군대 하나회처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법계 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요직을 많이 차지한 주류 세력이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침묵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가 말했듯이 이 단체는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 과거 군대 내에 사조직 하나회처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또는 모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은 판사님들은 이렇게 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모두 자진 사표를 내고 그만두십시오. 법원을 떠나십시오. 그동안 많이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한다고 불철주야 애써왔던 수많은 양심적인 우리 판사님들 이제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모든 판사들은 법원을 떠나라.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같은 단체 소속인 공수처장 오동훈 불법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영 불의한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민선 정계선 마은혁 이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국민들에게 준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너희 단체들이 지라고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어왔던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공정성을 무너뜨린 모든 책임을 불의한 그 사람들이 다 져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그런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법과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한시간 고치지 마시고 이런 일은 또 처음입니다. 홍보지가 적어져서 잘생겼다!
훌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우리 돼지상은 이대로 보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겠다.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우리 주권을 되찾고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보자. 우리가 이 차가운 저음들을 맞으면서 이곳에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구치소 앞에서 또 오늘은 부산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얼른 빨리 대통령으로서 직무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 아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국민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달라고 저에게 전화해 왔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도산한 창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또 다시 살리자고 다짐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 같이 애국가 크게 한번 불러서 구치소에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 한 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싸우자!